안녕하세요. 버려지는 종이를 다시 살리는 부가트 강좌를 맡은 정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조촐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PPT 화면을 먼저 좀 보게 될 건데요. 제가 한 20분 정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앞에 보시는 부가트라고 하는 화면이 표지 화면이거든요. 이제 뭐 첫 번째로 이제 이 북아트라고 명칭을 붙이긴 하는데요. 이게 뭐 학술적으로 딱 이렇다고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트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꾸로 이제 북아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트가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책 자체가 아트라고 보는 게 낫겠죠. 북아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보시면 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나무 한 편 한 편을 한 조각 한 조각들을 끈으로 연결한 거를 책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때문에 상형 문자화해서 대나무 한 칸 한 칸에 글들이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글들이 어떤 컨텐츠가 기입되어 있는 어떤 조각들을 엮어 놓은 것, 이렇게 보시는 게 책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책이라기보다는 공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자 한자가 재밌어요. 공자라고 하는 게 빌공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는 책을 공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영어의 어원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북과 노트의 차이가 뭔지는 못 따져봤지만 한국어로 따지다 보면 책과 공책이 정확히 나눠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이라고 하는 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종이를 여러 장 묶어 맨 물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일정한 목적, 내용, 체제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 어쨌든 책이라고 하는 건 컨텐츠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것들을 묶어 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우리가 북아트라고 나눌 때는 이제 북아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아티스트의 북, 그러니까 작가들, 예술가들의 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트북, 그리고 뭐 북웍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북스 에즈 아트, 뭐 북 오브젝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위로 부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책의 묶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쪽 면에만 묶어 있는 형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묶음들, 묶어 놓은 것을 다 책이라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이 책의 형태가 나와요. 북아트는 책과 관련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시각예술이다. 그래서 북아트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술의 범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아트를 뒤에 넣은 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북아트는 꼭 네모 반듯한 종이 묶음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꼭 글로 채워질 필요도 없으며, 꼭 책상 위에 얌전히 놓아져야 할 필요도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북아트는 글자 하나 없이 이미지만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때론 아예 넘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심지어는 방 한 구석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작품은 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설치미술에 가깝다. 제가 이 북아트를 시작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북아트가 거의 지금의 얘기하면 설치미술에 가까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조각 쪽에도 가까웠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북아트가 좀 다른 의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북아트를 하면서 그 학원을 다니게 됐던 가장 큰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거든요. 위에 보시면 책을 보통 이제 실로 묶게 되는 건데, 그 실로 묶게 되는 공간에 나뭇가지를 둬서 묶음책을 이렇게 나뭇가지로 한 거였어요. 저게 그때 당시에 북아트 작품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북아트 강좌 내지는 제품들, 뭐 쇼핑몰들,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우리가 출판되어져 나오는 책하고 북아트라고 하는 걸 나누게 될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일테면 지식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라고 본다고 하면 그 부가트는 좀 그것과는 다르게 좀 약간 예술 작품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거든요. 보통 이제 이게 영어 발음이긴 한데요. 이렇게 코덱스 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판되어져 나오는 거의 대체적인 책은 코덱스 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드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이를테면 접어지는 거군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 있는 책의 형태로 보면 화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첩이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뭐랄까 접어져가지고 이렇게 쭉 피면 병풍처럼 펴지는 방식, 그거를 폴더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펜북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대략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묶어지는 부분이 한쪽 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면에 있어서 이것이 펼쳐지는 방식이고, 그리고 부가트가 생각보다 그게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진을 넘겨서 좀 작품들을 볼게요. 나무 그냥 통째로 잘라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표지로 만든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재미있기도 하고. 다음을 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이를테면 부가트라고 하는 게 보통 바인딩 방식으로 묶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류의 작품들은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조각되어지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책 한 장 한 장을 어떤 의도에 맞춰서 이걸 깎아낸 거죠. 말 그대로 조각이죠. 네. 이것도 부가트의 영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겉에 표지는 마하바냐 바람을 잇다 심경입니다. 커팅을 하고 커팅했던 텍스 그 네즈들을 엮어서 바인딩을 한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방식은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보여지게 했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뭐 요소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재미삼아 만드는 공책들입니다. 네. 이렇게 바인딩을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엮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의 책은 이제 한 묶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류의 재본 방식들은 이렇게 묶음이 좀 나뉘게 돼요. 왜냐면 재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네네. 천공을 해서 그 구멍을 뚫어서 실로 엮는 방식을 오늘은 하게 될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이렇게 이런 이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나뭇가지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저희가 이제 그 쓰지 않는 종이들 내지는 뭐 방치되어 있는 노트들 같은 경우를 다시 이제 할 거여서 되도록이면 버리지 않는 방식을 해보려고 해요. 네. 뭔가 잘라야 되기 때문에 칼은 필요합니다. 네. 칼과 뭐 가위 같은 도구들 내지는 이제 이런 나뭇가지를 자르기 위해서는 뭐 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뭐 칼로 잘 다듬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천공기예요. 구멍을 뚫는 도구인 건데요. 네. 보통 시중에서는 3.5mm를 팔거든요. 이렇게 천공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에 사실 칼날이 앞쪽에 있는 거죠. 날 있고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이제 뚫게 되는 종이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네. 봄폴더라고 부릅니다. 뼈로 만든 칼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됩니다. 네. 되게 딱딱해. 그리고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게 닳아지거든요. 얘는 닳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얘 봄폴더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접는 부분을 얘로 이제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접을 때도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얘 폴더를 가지고 내주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접는 면을 정확하게 접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봄폴더는 이럴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옆면에 재본이 되어 있던 건데 책을 이렇게 바인딩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 부분을 쓸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가로 넘김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를 세로 넘김 방식으로 쓰려고 합니다. 일단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활용할 종이에 일단 사이즈를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로 재서 몇 cm가 되는지. 다음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전 내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굳이 내지를 자르고 이럴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표지를 붙이게 될 건데요. 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시면 이쪽은 이제
뭐랄까 내지하고 표지하고 붙을 거예요. 이를테면. 네. 그리고 그러면 상하 우측 부분이 3mm씩 나가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쓰기가 이게 이제 내지를 보호하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mm 정도 여유를 두는 게 가장 일단 보기가 좋다는 정도?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가 210에 150이니까 표지 사이즈가 213에 156이 되겠죠. 네? 네네. 그렇게 계산을 하고 표지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로는 3mm가 더 크면 되고 세로로는 6mm가 더 크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이따가 이제 나뭇가지를 넣게 되겠지만 요걸 넣으면 너무 이게 좁으면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30mm 정도 보시면 돼요. 뒷장 같은 경우는 판판한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왜냐면 쓰기가 물론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 판판한 것들을 두면 쓰기가 좀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특성상 여기 쓰기가 좀 불편해요. 네, 그래서 한쪽만 쓰다가 전자를 하면 이 부분은 좀 판판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두꺼운 종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칼 자세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긋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마킹을 하게 되면 반트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마킹하는 자리에다 칼을 이렇게 대면 딱 거기가 맞춰져요. 송곳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잡고 이 칼을 대면 되게 이게 반듯해져요. 그리고 어쨌든 칼은 되도록이면 멀리 잡지 가까이요. 조금만 꺼내서 가까이. 30mm에서 내가 얼만큼 덮으면 예쁠 거냐. 많아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 포인트로만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떨어뜨릴 건가는 각자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그렇게 이 실크지를 잘라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실크지는 되도록이면 뒷면을 마킹하고 자르는 게 좋아요. 다음은 이제 풀을 써볼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지금 할 거고. 그래서 먼저 이쪽에다 풀을 발라서 풀을 이쪽으로 바르고 얘를 놓고 얘를 맞춰서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를 먼저 딱 눌러주고 프레스에 넣어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뒷면을 붙여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게 지금 바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쪽 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면지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센치를 재냐면 요 전체가 있으면 3mm씩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6mm가 작은 거죠. 네. 그렇게 얘를 자르면 돼요. 네. 그게 이제 한 면이 있겠고 이게 이제 뒷표지고 이게 지금 앞표지예요. 이게 앞표지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여기까지 붙이면 또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는 거죠. 네. 맞춰서 면지를 붙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3mm씩 여유를 두고 이렇게 붙이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종이를 자르시면 돼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둔 사이즈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계속해서 쓰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리고 지금 얘는 재줘야 될 것 같은데 모양상 얘는 딱 여기 맞추면 60mm로 자르면 될 것 같아. 면지는 이렇게 지금 이 면지를 붙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마감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려주는 역할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면지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왁싱하는 방식은 얘를 이렇게 잡고요. 얘를 거꾸로 여기서 잡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방향이 이렇게 되게. 예. 그리고 이렇게 되게. 오케이? 끝부분까지 다 왁싱이 가도록 해야 돼요. 너무 많아. 3배. 예. 120이면 360 정도. 자, 이제 표지가 완성이 됐어요. 그 앞면이고요. 이게 뒷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천공을 할 건데요. 그 내지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쪽이 지금 재본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놓고, 네. 그리고 얘도 맞춰서 거기에 나란히 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집게로 얘를 안 움직이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해했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네.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를 일단 고르면 나뭇가지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양쪽에 좀 여유를 좀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뭐랄까 걸리적거리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끝까지 나가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얘를 잘라주시면 돼요. 쓸 가지를. 네, 일단은 잘라주세요. 대신에 이 표면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붙게 해주세요. 이 면에 이 면에. 네. 너무 떨어지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붙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얘가 원리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실이 얘를 한번 감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뒤에서 올라와서 감아서 내려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3군데 정도 뚫으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를 잡아줘야 돼. 이렇게 반뜨다가 하면 틀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얘 위치를 딱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표시를 해주세요. 구멍 뚫을 자리를. 네. 그리고 얘 위치도 이 자세도 잘 기억해놔야 되고, 알겠죠? 네. 3개 정도 뚫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군데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뚫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되도록이면 반듯하게 그거 기웃땡거리지 않게. 워낙 두꺼워서 이게 벗겨내면서 해야 돼. 구멍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송곳을 이때 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멍을 이렇게 넣으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상태 사실 송곳이 2개 있으면 더 정확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클립으로 물어줘요. 얘를. 구멍이 반듯하게 나갈 수 있게. 다 왁싱을 다 했죠? 자, 실은 왁싱을 하는 겁니다. 왁싱을 되도록이면 이게 마찰이 좀 심해져야 되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끝부분을 양쪽을 다 전체적으로 다 왁싱이 묻도록 해주면 돼요. 자, 테스트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 거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뒤에다가 묶음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묶음이 됐잖아요. 앞쪽에 됐다는 얘기는 실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묶음이 여기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근데 얘는 뒤에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면 돼요. 뒤에서 일단 하나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말해야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말아서 다시 들어가고. 네. 반대 자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반대로 역순으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이제 2번 감아가지고 역순으로 와야지 2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왁싱을 하면 풀 때도 편해요. 지금 이제 끝부분 이렇게 마감이 될 거거든요. 이거는 요런 것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2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접어지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네. 이게 이제 두꺼운 종이면 아까 본 폴더를 가지고 여기서 한 번씩 눌러주면 돼요. 그럼 편하게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종이가 얇아서 괜찮아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폴더로 한 번 더 얘를 눌러줘야 돼요. 이 부분이 좀 너무 내려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여기를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요걸 한 이유는 요거 접는 거를 좀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건데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홈을 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터지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것까지 마감을 하고 싶었지만 약간 좀 재활용한다는 개념을 좀 갖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덮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달력이죠. 이정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커버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 커버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그렇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왜냐하면 이렇게 터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간단하진 않아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고 거기에 매끄럽게 또 그 마감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 완성됐을 때 자기가 원하던 그림이 나왔느냐 이런 것도 되게 근데 생각보다 섬세하게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게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처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셨을 것 같고요. 네. 한 두세 번 정도 더 직접 만들어 보시면 더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